어지러우셨습니까? 예. 당신의 의사도 모르는 여러 가지 약의 비밀을 하려고 마이크를 바꿨더니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예. 환자나 청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이 정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이 장에서 한 일은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장에서는 나는 우리가 우선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채 무턱대고 약물을 이용하거나 수술을 받는 일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이 약물 복용의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인가? 약물을 복용하거나 복용하지 않는 것에 따르는 위험은 무엇인가?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있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얼마간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각자 자신만의 독특한 생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불행히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의학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유당불내증 있잖아요. 우유가 뭐 좋다고 하지만 물론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동양인들은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서양인들은 목축업이나 이런 거 낙농업을 했기 때문에 잘 그걸 소화를 시키지만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원산지가 따로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안 맞을 수 있고 체질적인 게 사실 되게 크죠. 고기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채소 뭐 특정한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제약회사는 가장 좋은 치료법을 숨기고 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이라는 걸 썼죠.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월든 호숫가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단풍나무 수액 같은 거 채취해가지고 살았고 뭐라고 했냐면 자연은 매 순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자연에게 그보다 중요한 목적은 없다. 거기에 저항하지 말라. 잘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마음만 있으면 아프지 않는다. 예. 굉장히 명작이죠. 그리고 이 사람 시민 불복종이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미국 이 국가라는 것이 멕시코 전쟁하느라고 소득세를 걷었는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안 가려고 했죠. 그걸 안 내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갈 뻔했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냥 대납을 해줘가지고 감옥에는 결국 안 갔죠. 네. 국가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국가에 대해서. 제약회사들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오랫동안 잊어온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모든 놀라운 기적 중에 최고의 것은 아마도 인간의 정신과 몸일 것이다. 소로가 깨달았듯이 자연은 당신 몸의 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건강은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자연의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자발적으로 치유하는 신체의 천부적인 능력이다. 최근 나는 이를 일환으로 이러한 자기 치유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전형적인 의학에서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교과서를 찾아보았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치유라는 힐링이겠죠? 치유랑 치료가 뭐가 틀립니까? 나을 유자, 치료를 쓰지만 치유란 건 약간 정서적인 거? 영적인 것까지 포함이 되죠. 힐링, 내가 몸이 힐링됐다 하는 건. 근데 치료, 트리트먼트는 약간 질병 치료? 그러니까 몸적인 거 그냥 약간 육체에만 한정된 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어떤 병을 자체 통제적이라고 묘사한 것만 제외하곤 말이다. 이따금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언급 외에 자기 치유의 증거는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 플라시보란 말은 당신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플라시보에는 약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이 설탕 알약이나 기타 가짜 치료제는 종종 뛰어난 효과를 낸다. 일정한 질병은 플라시보로 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형적인 의학이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치유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요점을 신뢰로 증명하기 위해 사례를 들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많은 약과 전형적인 치료법들이 플라시보 효과보다 그리 나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잠재적으로 원치 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또 다른 중요한 초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의학문헌에 보고된 플라시보 효과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는 1950년 크레비오젠의 테스트에 참여했던 무르노 클로퍼 박사의 환자 이야기다. 크레비오젠은 새로운 암 치료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약이었다.
이 약에 대한 기사들이 한 중증암 환자의 이목을 끌었다. 그가 가진 암은 림프 욕종이었다. 육종은 사코마라는 거죠. 라이트라는 이 환자의 온몸에는 커다란 암덩어리가 있었다. 그는 종종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흡입해야 했고 이틀에 한 번은 가슴에서 분비액을 제거해야 할 정도로 매우 절망적인 상태였다. 환자는 클로퍼 박사가 크레비오젠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약을 이용한 치료를 부탁했다. 클로퍼 박사는 치료에 동의했다. 크레비오젠을 복용 환자의 회복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종양덩어리가 난로 위에 놓인 눈덩이처럼 녹아버렸고 단 며칠 만에 원래 크기의 절반이 되었다. 약물 주입은 라이트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가 가진 병과 그 병의 험악한 예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회복한 지 2달이 되지 않아 크레비오젠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다. 이 기사를 접한 라이트는 곧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환자의 재발을 미심쩍게 생각한 의사들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정신의 극적인 재생력을 테스트해보기로 결정하고 라이트에게 언론에서 보도된 난점을 해결한 새로운 버전의 크레비오젠이 개발되었고 입수되는 대로 그 약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의사들은 여러 가지 격식과 거치대로 환자의 기대를 열광적인 수준으로 높인 후 플라시보 효과를 보기 위해 식염수, 약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약물, 노멀셀라인이죠. 를 주입했다. 당시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환자 회복은 처음보다도 더 극적이었다. 라이트를 괴롭혔던 종양덩어리가 녹아 없어졌고 가슴의 분비액은 사라졌다. 그는 건강한 상태가 됐다. 식염수 주입이 계속되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을 해냈기 때문이었다. 이후 그는 2달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로 지냈다. 그 시점에 미국 의사협회의 최종 발표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전국적인 시험은 크레비오젠이 암치료에 무익한 약물임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발표가 있은 지 얼마 만에 라이트는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그의 신념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이틀 후 사망했다. 야,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죠. 예. 이 환자가 참 대단해요. 너무 그 심리적인 암시 효과에 우리 최면만 보세요. 최면 양파 사과라고 해도 먹잖아요. 예. 그리고 뭐 동전 구부려 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 최면 상태에서 구부리고 이 무의식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플라시보를 다음에 이제 다룰 것입니다.